네, 알겠습니다. 연하기님 감사드립니다. 릴 보르도는 그냥 릴승 찍으면 됩니다. 그런 경기 분석 안 해요. 릴승 찍으면 되잖아요. 대박 로즈님 받으셨죠?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는 되게 어려워요, 저 경기. 도르트문트가 간만에 거의 좀 핵심 자원들이 좀 풀인 상황인데 라이프치히 기세도 요즘 진짜 만만치 않아가지고 되게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매치 직후에는 시계 가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데스카니 시계 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저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시계 안 갑니다. 평소 가던 대로 갑니다. 와, 목이 좀 아프네. 굳이 그 배당 좀 올리고 싶으시면 제가 그 추천 경기도 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 뭐 더 골라 가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릴 보르도 언어바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송송님. 그냥 릴승 찍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릴 보르도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릴도 좀 빠지긴 하는데 자, 어쨌든 NBA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기준점만 바뀐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고. NBA도 좀 아쉬운 게 이게 축구랑 그거 돼가지고 대체로 다 마감 경기예요. 그래서 뭐 축구랑 엮어 가거나 뭐 따로 찍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침에 두 경기 있나? 아마 그 골스 유타랑 시카고 마이애미 요거 두 경기 말고는 다 이제 마감 경기일 겁니다. 애틀란타도 있네. 애틀란타 브루클린 요거까지 8시 반이네요. 이것도 세 경기 있어서 저 일단 표 받으신 분들은 그 확정본이라고 보내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또 추가로 갈 수도 있어요. 추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부주력만 던지긴 했는데 세 경기 있으니까 추가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우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대 샬럿입니다. 이 경기 참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은 필라델피아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가 지난 디트로이트 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조엘 엠비드가 MVP 레이스에서 약간 떨어져 나왔잖아요. 떨어져 나오면서 뭐 이런 애들을 사실 그 대장이니까 지금 약간 기분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 NBA 슈퍼스타들이 전체적으로 MVP 경쟁을 엄청 잘하다가 결국에는 지는 잘하는 팀원들이 싸니까 떨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분위기 자체가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인 제임스 하든 역시도 최근에 뭐 닥 리버스 감독이 하든 저격하는 인터뷰까지도 했던데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인 팀 분위기도 그렇고 좀 많이 처져 있는, 솔직히 디트한테 질 줄은 몰랐거든요. 뭐 프레는 장줄이기도 하고 뭐 하니까 볼 수는 있었는데 질 줄은 몰랐는데 패배까지 했었고 샬럿 같은 경우 이거 고든 헤이워드가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경기에서. 특전사님 감사합니다. 고든 헤이워드가 일단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괜찮은 야투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애매한 기준점인 5.5를 줬단 말이에요. 어노바 같은 경우도 230.5고 결국에 이거 필라가 좀 털어내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최근에 샬럿 분위기나 아니면은 필라가 역시나 좀 최근에 안 좋은 흐름대로 가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필라 정배 쪽의 메리트는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서 샬럿 프렌을 봅니다. 5.5 정도면은.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을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다 프렌이었어요. 거의 다 필라델피아가 좀 고전하는 흐름에서 승리는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었었고 어쨌든 하든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이제 감록에 또 저격을 받았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뭐 태업을 하느냐 반등을 하느냐, 근데 태업할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을 한다면 어쨌든 하든 같은 선수들은 수비보다는 득점에 대한 반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샬럿이 백코트 수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샬프로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저는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뉴욕 대 클리블랜드. 요즘 클리블랜드 반대가 그렇게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마탱이가 갔어요, 얘네는 지금.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뉴욕은 배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 찍을 바에는 패스하는 게 맞아 보여, 제가 볼 때는. 지금 클벌은 전체적으로 알렌 모블리 빠진 것도 지금 프론트 코트진에서의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모제스 버런 이런 애들도 더럽게 큽니다. 그럼 어쨌든 핵심 자원들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갈란드가 많이 지쳤어요. 이게 그리고 좀 지치고 하더라도 한 번씩 이겨주면 또 그 승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게 또 되는데, 클리블랜드는 계속 지고 있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잘 돼도 이제 수비도 최근에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갈란드가 고전하다 보니까 또 이 높이에 있는 선수들을 살려주지도 못하고 있어. 뭐 당연히 뭐 알렌 일단 모블리도 빠져 있는데 높이를 또 살려주지 못하고 있고, 캐리스 르버트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고 뭐 이런 안 좋은 흐름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가 줄리어스 랜들이 빠졌는데, 어쨌든 랜들 같은 경우도 최근 뉴욕의 핵심은 아니에요. 뉴욕 지금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RJ 바렛이 지금 뭐 거의 다 하고 있고, 랜들이 뭐 지난 경기는 잘했었는데 뭐 똥 싸는 경기도 많고, 오비 토핀이 어떻게 보면은 토핀이 나오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을 정도로 지금 랜들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뉴욕에서의 입지도 사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명실상부 뉴욕의 에이스였잖아요. 뉴욕의 왕. 근데 지금은 이게 라커룸에서나 그럴 때 랜들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랜들이 빠진 부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데릭 로즈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요거는 뉴욕의 또 홈 경기기도 하고 역배라는 또 메리트까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뉴욕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뉴욕을 믿는다기보다는 클리블랜드 반대 느낌으로다가 뉴욕 쪽을 보고요. 뭐 뉴욕 역시도 높이 부분에서 지금 클리블랜드에 크게 밀리지 않아요. 뭐 미첼 로빈슨이나 이런 애들이 RJ 바레, 뭐 오비 토핀도 좋은 모습을 프론트 코트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뉴욕이 저는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프렌은 뭐 1.5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언어바도 214.5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 역배를 보고, 세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브루클린. 근데 이 경기는 조금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찍으려면 당연히 브루클린 많이 찍는 게 맞는데, 이게 어쨌든 트레 형도 GTD긴 한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루 윌리엄스도 지금 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브루스 브라운 같은 경우가 지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이제 좀 크리스 미들턴의 좀 더티한 파울로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요. 세스 커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공격 효율 자체가 좀 괜찮거든요. 보그다노비치나 뭐 갈리나리 이런 좀 자원들도 잘해주고 있고, 영도 최근에 그래도 꽤나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브루스 브라운 같은 애들 빠지면은 결국 브루클린에 좀 확실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뭐 디안드레 벤브리도 뭐 나갔잖아요, 진작에.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어쨌든 라인업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브라운이 빠지면 제 생각에 오바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양팀이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브루클린이 지난 경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듀란트나 이런 애들이 좀 쿤보한테 막판에 좀 막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다만 애틀란타는 이거 듀란트 막을 애가 없어요. 당장 이제 어빙도 막기 힘들어 보이고 듀란트도 막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브룩스 브라운 같은 애들 빠지면은 제 생각에 그냥 오바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긴 점 무시하고 오바 찍으면 25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GTD니까 뭐 생각하고 분석을 하자면은, 저는 브루스 브라운 출전하고 뭐 세스커리 또 출전한다면은 브루클린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브루클린이 당장 지금의 어쨌든 어빙이나 듀란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연패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경기 어쨌든 미러키 상대로 사실 미들턴이 조금 이른 시간에 퇴장 당했는데도 뭐 사코토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시간은 미들턴이 막판에 못 뛰었는데도 패배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연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은 경기 오히려 전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출전 여부입니다. 저 GTD가 은근히 커요. 브루클린이 뎁스가 얇아가지고 저런 애들 한둘 빠지면은 제 생각보다도
뭐 되게 경기에서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몇몇 최근의 경기들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좀 브루클린 쪽을 찍으려면은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찍을 수도 있겠으나 가장 안전하게 갈 거면은 출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어쨌든 그냥 없어도 일단은 승 쪽을 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쨌든 240.5 오버까지도 예상을 해봅니다. 양 팀 다 수비하기 좀 빡세 보여요. 특히나 애틀란타가 저 브루클린의 듀란트나 어빙을 막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 뭐 어빙이 또 야투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슬슬 좀 들어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 마이애미.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난 클리퍼스전에 더마드로잔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좀 따냈었고, 물론 막판에 심판 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이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동부 컨퍼런스 지금 뭐 토론토,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과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데, 마이애미가 또 보스턴을 상대로 지난 경기 또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GTD에 걸려있긴 하나 뭐 맥스 스트러스 이런 애들이 조금 간결한 플레이로서 조금 반등을 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시카고의 어쨌든 강팀 상대로는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지난 경기 뭐 승리를 거뒀다곤 하나 경기력 쪽에서 저는 크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이애미 쪽으로 보고요. 마인승까지 봅니다. 1.5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 보여요. 마이애미 괜찮아 보입니다. 데이터로 보나 최근에 어쨌든 마이애미의 반등한 흐름으로 보나 요거는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1.5밖에 안 줬네요.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쥐새끼님 감사합니다. 골스 대 유타인데 제 생각에 만약에 내일 좀 쓰나미가 나거나 좀 이렇게 터지고 하면 정배가 막 터지면은 제 생각에는 클리블랜드랑 이거 유타가 1순위, 2순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유타도 최근에 물론 이제 보얀 보그다노비치나 뭐 데니얼 하우스 뭐 이런 애들을 좀 복귀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거는 분명한데, 어쨌든 유타가 스몰 라인업 상대로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요. 사실 경기를 할 때 고베어가 계속 공략 당하는데 그에 대한 해법을 마땅히 내놓고 있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뭐 사실 빅 라인업을 상대로도 잘 하지도 못하고 스몰도 상대로도 잘 하지도 못하고, 골스가 어쨌든 약간 최근의 흐름 자체는 도깨비 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핸디 1.5 받은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정배 쪽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골스는 못 찍겠어요. 좀 더 보고 뭐 패스를 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골스 하는 거 보면은 와, 탐슨 벽돌 던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약간 우라통 터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제가 최근에 골스를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유타 쪽을 보고 요거는 분명히 조심할 만한 경기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배 쪽이 터진다면은 높은 순위로서 요 경기가 터지지 않을까. 오늘 좀 1.5 받은 경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4경기나 있네 1.5가. 그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경기로도 보입니다. 유타가 최근에 어쨌든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 경기 뭐 승리를 따냈다고는 하나 어쨌든 레이커스를 상대로 한 승리였잖아요. 르브론도 없었고 AD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뭐 반등했다고 조금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뭐 보얀이 복귀해서 공격 루트나 이런 것들은 다양해지긴 했는데 야투감이나 이런 것들은 썩 별로였다는 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로이스 오닐도 벽돌 던졌잖아요 지난 경기. 거의 미첼이나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캐리를 했는데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점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불안해 보이는 점이 있어 보이고, 어쨌든 NBA는 여기까지입니다. NBA 여기까지.